그 전공이 전임이 문제랄지 이런 거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 똑같은 공감과 이해를 혹시 사회적 약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쪽에도 많이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예. 있어서 최근에 전장현 이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배복주 그 음.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그 영역에서 유명한 활동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활동가의 방향이라는 것이 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처음에 강령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음. "우리는 이념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 가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음. 오케이다. 예. 그는 다만 이 안에서 토론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아. 저는 토론에 장애를 준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봅니다. 예를 예. 들어 예전에 통일 문제에 다른 이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음. 보수 쪽에서 배척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음. 종북, 빨갱이입니다. 음. 통일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물론 그중에서 뭐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가지고 음.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몰아세웠던 적이 있어요. 대화하지 말자는 거죠. 예. 아무한테나 종북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런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음. 저에 대해서 누차 언급한 것도 보면은 "장애인 혐오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아. 그리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남편이신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음. 본인도 전장현에 참여하시기도 했고요. 음. 우호적으로 발언 많이 하셨어요. 음. 저는 생각은 자유지만은 그러면 저와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음. 그땐 정의당에 계셨으니까 음. 기세 좋게 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를 혐오주의자로 몰았잖아요. 음.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너 빨갱이야."랑 사실 진영이 다른 거지 그런 음. 대화 단절의 의지였다는 보거든요. 예를 음. 들어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음. 4호선을 멈춰 세워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의 운행을 불편하게 한두 달 동안 했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왜 혐오입니까? 음. 그러니까 혐오라는 건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네가 싫어. 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장애인 혐오입니다. 그렇지. 근데 나는 예. 당신이 음. 지하철을 억지로 멈춰 세워 가지고 당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싫어. 그 행위. 이건 혐오가 될 수 없는 게요. 예. 저는 전장현이 그렇게 했어도 싫어할 것이고요. 음. 저는 예를 들어 뭐 부파공작원 단체에서 그렇게 했어도 싫어할 예. 것이고요. 예. 저는 전광훈 목사가 만약에 자신의 음.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음. 지하철을 멈춰 세웠어도 저는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저희가 인제 항상 얘기했듯이 혐오를 통해서 자기 행위를 방어하려는 행위에 저는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내가 장애인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전장현이 그때 굉장히 잘못한 거는 음. 저는 지하철 그 멈춰 세우는 행위를 중지하면은 대화하겠다. 음. 그랬고 실제로 그래서 JTBC에서 그 당시에 2번이나 저희가 토론을 했거든요. 1시간씩 예. 넘게. 예. 그게 아마 전장현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계속 인제 본인들의 정치적 스탠스를 위해서 혐오 어. 이런 얘기만 하는 거는 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예. 음. 중도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비례만 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는 없고. 네. 그 대표 스스로도 어딘가에 지금 나오실 거죠. 저는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동탄 서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동탄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제가 구형모 전 화성시장 후보가 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예. 구형모 그 화성시장 후보가 동탄 살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경기도당 위원장을 이제 구형모 위원장이 맡고 있어 가지고 예. 선거 관련해 전략 상의한다고 동탄에 인제 갔는데 음. 호수공원을 사진을 찍혔습니다. 예. 이게 동탄에 가면 아, 호수공원이 있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예. 밥 먹고 저희가 인제 그 커피 한 잔 들고 인제 도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동탄에 왜 나타났지?' 예. 그래 가지고 좀 일파만파로 아. 그 지역 카페나 이런 데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음. 지금 한 6-7 군데 정도의 지역구를 놓고 저희가 전략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저한테는 노원병이 최우선이죠. 노원병이다. 예예. 예. 여전히 노원병이고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역구에 어떤 특정 지역구에 2030의 남자 위주로만 사는 지역구는 없잖아요. 그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예. 그 투표소별 1등 한 곳이 있긴 합니다. 음. 성균관대 율전 캠퍼스 앞에 무슨 그 율전동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동만 있는 지역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성대 앞에 그 지역구긴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 지역구가 이제 전체 한 동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 몇천 명을 전입시켰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요? 성균관대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 다 전입시켜요. 예. 저희도 이제 이건 제가 전혀 거긴 살펴본 적도 예. 없고요. 예. 유승민 의원도 깜짝 놀라서 여기 뭐지를 봤는데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주소지 이전 사업을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예, 거의 뭐 예. 약간 그냥 그 예. 정보 차원에서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런 아니 거죠. 그러니까 노원병 같은 경우에 예,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강북에서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완전히 이제 저쪽으로 저 접경 지역이 아니면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지역들이 원래 많거든. 유리였기 때문에 제가 3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나가신다면. 저는 전공법이죠. 선거라는 것이 뭐 전공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가가지고 뭐 누굴 매수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원병뿐만 아니라 지금 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선거를 뛰어야 될 운명일 겁니다. 직진하겠다. 네. 예, 직진하겠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랄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선호하는 겁니까? 공관위원장이 선임되면은 저희는 전문가 위주로 이제 공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문가 있습니다. 위주로? 예, 예. 예. 어떤 마음에 두신 분들이나 뭐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그 새로운 미래와의 통합을 하겠다고 했던 시점에는 그 인사들을 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접촉했던 분도 있지만은 바로 영입 단계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 비례대표를 이제 3당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작은 당에서 영입하려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는 본인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그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확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래랑 함께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대화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서로. 예. 근데 제가 어제까지 새로운 미래 측에서 계속 이제 저희한테 뭐 기획 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뒤에 일련의 절차를 보면은 새로운 미래 측은 파기하거나 하고 싶은 게 명확했다는 걸 보입니다. 바로 민주당 진짜 민주당 하겠다 발표하시고 조기숙 교수 공관위원장 발표했잖아요. 아. 예. 오히려 본인들은 공관위원장 누구 하려고 딱 해놓고 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예. 그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양양자랄지 조홍천, 이원욱, 양정숙 의원 이분들은 다 그러면 지역구를 가세요? 지금 뭐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도전하는 것을 선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배려하거나 뭐 비례를 주거나 그럴 분들은 없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어떤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례는 전문가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몇 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3당의 의석수 예측이야말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제가 그때 2016년에 예. 노원병에서 같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랑 뛰면서 국민의당의 추이를 계속 옆에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지지율도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지금 한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는 시점에 한 7% 8% 하고 있었나요?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비례득표율이 2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그런 약진을 보면서도 저는 놀랐고 예.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 대한 대체적인 예측은 지역구 의석 배출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선거 진척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38석 가까이 국민의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